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올해 33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거죠. 그죠? 아닌 거.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이 지목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느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여기에 자, 지적 공부가 이렇게 있다면 등록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출제 이유는 지목을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목은 토지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다. 이게 토지대장 임야 대장이죠. 그죠? 두 번째는 자, 여기에 여러분들 도면이잖아요. 그죠? 도면. 여기에 보니까 주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주유소 용지냐, 주차장이냐, 주유소 용지죠. 그죠? 여기에 공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공원이냐, 공장 용지냐, 공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이렇게 하죠. 부호로서 등록한다. 이때 첫째 글자를 적용되는 거는 24개고 둘째 글자가 적용되는 거는 4개죠. 그죠? 그게 자, 주차장의 차죠. 그죠? 공장용지의 장이죠. 그죠? 하천의 천, 유원지의 원이죠. 그죠? 그래서 차, 장, 천, 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는 등록하지만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자, 납부 고지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하면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죠. 정리를 할 때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죠. 그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죠. 그죠? 우리가 이 축척변경의 절차는 올해 33회 시험에서는 3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지력소관청에다가 하면 심의 의결은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답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또 3번에 자, 여기도 역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등록입니다. 토지의 등록. 그러면 지력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거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여기에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시군구가 먼저 나와야 되죠. 왜? 우리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도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그죠? 4번은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보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 X죠. 그죠?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죠. 그죠? 잡종지. 자,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냐,
대냐, 대죠. 그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주거용건 직무는 독자적인 대로 한다. 이렇게 되죠.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냐, 사적지에서 제외하느냐, 제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용지 안에, 공원 안에, 학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종교용지가 되지, 사적지가 되지 않죠. 그죠? 종교용지가 돼요. 정답은 4번이죠. 그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곳이 수도용지다. 이렇게 됐네요. 5번에는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는 도로냐, 철도용지냐, 철도용지죠. 그래 여기서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보행, 차량 운행이라면 도로가 되는 것이고 일정한 궤도, 선로죠. 그죠? 선로. 그러면은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어나 있죠. 자, 1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오죠.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제가 가평에 땅 1,000평을 산다. 왜 사느냐? 저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그죠? 이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맞죠. 그죠? 4번에 부동산의 가격, 이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이죠. 그죠? 그럼 5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효율적인과 토지의 적성, 자, 지적 적성 평가서 내용 X죠. 그죠? 이거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5번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은 5개죠. 그죠? 그래서 1, 2, 3, 4가 있고 5번은 적성평가서 내용이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권리에 관한 사항이 소유권과 소유권 외입니다. 왜?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등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이 문제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문제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출제인이 무슨 글자 때문에 틀렸느냐 할 때 신청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신청 앞에 성인자를 쓰면 안 돼요. 즉, 신청한다는 말은 맞는 지문입니다. 성인을 신청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성인이라는 것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빠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올바르게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 심사 내용이 아닌 거거든, 아닌 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심사해야 되죠. 그죠? 자료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 관리 대책 당연히 심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력으로 가능한지, 가능해야 자료를 발급해 주겠죠. 그죠? 5번에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업무 시행, 업무를 볼 때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 2번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심사 대상에서 2번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럼 3번에 보면 지력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청량을 완료하였을 때 그 면적의 청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은 지번별
조서예요. 지번별 조서. 자, 그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본다면은 축척 변경을 하면, 자, 1200분의 1의 도면을 5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청량을 해야 돼요. 그럼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 청량 후에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지번별 조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지적기준점 성과 등에 관한 열람 발급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1번에 보니까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성과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신청한다. 틀렸죠. 그죠? 누구한테 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죠. 그죠? 2번에 여러분들 2번하고 4번을 묶어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저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틀렸죠. 그죠?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죠. 그죠? 4번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지적청량 수행자가 틀렸죠. 그죠?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계획서는 지적소관청에다가 하죠. 그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문장을 반대로 바꾸어서 기록을 했어요. 3번에 보니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자, 여기서 지적기준점이죠. 그죠?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죠. 그죠? 이때 지적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고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죠. 여기는 지적기준점 포괄적으로 물었죠. 그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5번에 보니까 자, 합의를 해서 청량을 할 때 합의한 기간에 4분의 1은 청량 기간이다. 4분의 3은 검사 기간이다. 이 역시 반대로 돼 있죠. 그죠? 청량 기간은 4분의 3이고 검사 기간은 4분의 1이죠. 그죠? 따라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에 보니까 지적 청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 이래 나왔죠. 우리 지적법 시간에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문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죠? 여기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이게 기초 청량이죠. 지상 경계점을 복원하죠. 이게 경계 복원 청량이죠. 자, 3번을 조심해서 보면은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에, 이게 틀린 거예요. 지형도가 아니라 지적도 또는 임야도입니다. 지형도가 아니에요. 우리 책에 지적법 시간에 지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등록을 말소, 이게 말소 청량이죠. 그죠? 5번에 등록사항을 정정이죠. 이게 등록상 정정 청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죠. 그럼 법에서 정한 청량의 종류 13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지문은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마로서 옳은 것 일어났죠. 그럼 여기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에 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여기가 신규 등록이네요. 그죠?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정리를 딱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데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이죠. 따라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등기필정,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에 축척 변경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 일어났죠. 자, 축척 변경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올해 시험은 있잖아요. 그죠? 이 축척 변경에서 시험 문제를 몇 문제를 출제를 했냐? 3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축척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하는데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다가 하면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를 3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제목에 3문제를 출제했다 이러면 비중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럼 크게 출제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지적공부 복구를 할 때 관계 자료가 아닌 것 일어났죠.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지적 청량 의뢰서는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데 지력소관청에 불이 나가 지력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되었다면 복구를 해야 돼요. 이때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복구하고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복구를 하느냐. 이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를 보고 판결서를 보고 지력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결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걸 넓게 설명을 하면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미리 분실될 걸 대비해서 복제해놨다. 그럼 복제한 자료 갖고 복구하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등기법이네요. 그죠? 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 틀렸죠. 그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을 하죠. 권리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면적 오죠. 그죠?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이게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은 토지의 표시에 표시번호는 틀렸죠. 그죠? 표시번호는 토지의 표시가 아닙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일어났죠. 자, 여기서 키는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올라가면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대리인이죠. 그죠? 대리인의 역시 주민등록번호죠. 여러분들 신청서가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이때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씁니다. 등기부에는 쓰지 않아요.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이죠. 그죠? 그럼 앞면에 부동산 표시를 기재한다. 이게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는 이제 건물이죠. 그죠? 그럼 토지였다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일어났죠. 1번에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하죠. 그죠? 표제부의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맞네요. 그죠? 그럼 기억은 O입니다. 그죠? 이 니은에 보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등기 신청일이다. 당연히 틀렸죠. 그죠?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죠. 그죠? 여러분들 채권자 대위 신청이니까 잠깐만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인은 병입니다. 병.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때 행위무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전자신청이 있고 방문 신청이 있을 때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제한이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죠. 방문 신청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미성년자도 될 수 있고 행위무능력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O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리얼에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건전한 권을 말소 등기하면서 건전한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건전한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건전한권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죠. 그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줬어요. 저당권. 그러면 을은 저당권자죠. 그죠? 저당권자. 그러면 갑은 있잖아요. 갑은 저당권 설정자죠. 그죠? 설정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주고 난 다음에 자,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병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병은 저당된 부동산을 껴안고 산 거예요. 그럼 이제는 돈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병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병하고 을하고 이걸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도 이걸 말소할 수 있냐냐? 이 소리죠. 당연히 있죠. 저당권 설정할 때 갑하고 을하고 했으니까 말소도 갑하고 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되고 여기 있는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니은은 틀렸죠. 그죠? 그러면 기억, 뒷글, 리얼.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줬어요. 자, 15번입니다.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등기부가 있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있죠.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되어졌네요. 3번에 보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 부본자료, 예를 부본은 그냥 복사를 해놓는다, 복제를 해놓는다 이러면 돼요. 등기부가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본, 복제를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일어났죠. 이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죠. 그죠? 그럼 부속 서류는 아무나 열람이 되는 게 아니죠.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오죠. 그죠? 그러면 5번에 등기관이 등기 기록을 전환을 위해 등기구 등의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겼다면 과거 등기 기록은 폐쇄를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여기 보니까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항상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번은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거치지 않고 가느냐, 거치지 않고 가죠. 상속 등기가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3번에 대지 소유자죠. 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 그러면 건물이 멸실이 됐다면 건물 주인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땅 주인,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일어났죠.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매매를 했는데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기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하면 되죠. 역시 반대도 우리가 아버지가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을 줬어. 그 등기 받아오기 전에 매수인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매도인이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매도인의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사망했다면 매수인의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죠. 그죠? 5번에 보니까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키를 딱 잡을 때 아파트,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우느냐, 갑골구를 배우느냐, 표제부를 배웁니다. 이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따라서 대표자 혼자가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딱 나오면, 표제부가 나오면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이네요. 자, 틀린 것은 일어났죠. 자, 등기 신청에는 법률에 따라 거래 가액을 우리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을 등기하죠. 그죠? 2번입니다. 거래 신고 필적.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신고 필정을 전부 해야죠. 그죠? 3번에 보니까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죠. 1개일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는 1개일 때도 작성을 하죠. 그죠? 자, 4번에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그죠?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과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5번에 보니까 등기관은 거래 가액을 갑구에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틀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자, 보세요. 이게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 보면 이게 등기 원인난이고 이게 권리자 기타 상난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하죠. 그럼 이게 30억 이랬었죠. 이게 거래가액이에요.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난이 하는 것이지 등기 원인난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8번에 소유권 모르는 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소유권 모르는 게는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정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들 이 등기부를 보면은 이 칸을 지금 시험에 출제를 했죠. 그죠? 그래서 등기 원인이라는 거는 등기가 있게 된 원인,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이 유정이다, 수용이다, 상속이다 이런 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이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소유권 모르는 길은 이 칸이 비는 거죠. 그죠? 저 미등기 부동산의 처음을 하는 소유권 모르는 길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부기등기로 하는 것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특약자, 약정자, 특약은 특별한 약속을 줄임말이 특약이에요. 약정은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을 줄임말이 약정입니다. 특약과 약정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특별한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죠. 예외. 전부 다 부기등기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에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 할 때, 환매 특약할 때 매매 대금, 매매 비용,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는 필요적 기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3번에 보니까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가 맞춰진 후에 X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거 잠깐 해놓고 환매 기간이죠. 여러분들 환매 비용은 돈이니까 필요적이고 환매 기간은 시간이니까 임의적 기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환매에 따른 권리 최저계들을 한 경우라는 말은 환매권을 행사죠.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불행사를 하면은 공동으로 말소를 하죠. 그럼 여기서 2번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본다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자 매매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이죠.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등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 이때 가등기 명의는 인감증명서를 전부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면에 성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 없다가 틀렸죠. 그죠? 모든 등기는 성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때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가처분 명령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입니다. 판결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4번에 보니까 자,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할 때 지분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전부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지분의 본등기는 할 수 있죠. 그죠?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의 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다. X죠. 그죠?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병에게 매매를 했다면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죠. 갑이 의무자죠. 병 제3취득자가 의무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전세는 전세금을 당연히 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사용권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물의 전세권 설명,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지권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대지권은 손댈 수 없는 거죠. 대리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번에 보니까 특정청 전부를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면 도면을 첨부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층이 있다면 이게 5층이라면 5층의 일부만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도면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5층 전체를 전세권 설정한다. 이때는 도면이 필요가 없죠. 일부에 필요합니다. 전층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성낙서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판결서를 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는 전부 해야 하죠. 그죠? 자, 23번이에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은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 이래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4개는 전부 다 말소죠. 왜 말소냐?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말소가 되죠. 그죠? 그런데 5번에 해당 가등기상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자를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을이 여기 병이 있죠. 병이 이 을의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주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이 가압류 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죠. 그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도 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해당 가등기상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거든. 자,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신탁 등기가 단독이니까 말소도 당연히
단독으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하죠. 이 신탁 원부는 부동산이 10개이면 신탁 원부도 10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됐다면 직권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을 하죠. 그죠? 자, 5번을 잠깐 보세요. 법원이 신탁관리인의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 그 신탁관리는 지체 없이 신의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 이게 틀렸죠. 왜? 여러분들 법원이 하잖아요. 법원은 신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촉탁이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촉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번 33회 시험에는 우리가 지적파트에서 이의신청 문제가 한 문제가 받아들여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맞게 해주니까 우리들한테는 도움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특징이 하나 있다면 촉척 변경에서 3문제를 출제를 했고 가등기에서 2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 말은 지적에서는 지목이 일동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축척 변경도 지목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면 공동 1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등기에서는 가등기와 소유권 보존의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지적은 지목과 축척 변경, 등기에서는 가등기와 소유권 보존, 이렇게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33회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